1위,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지난 2021년 전세계 수많은 팬들을 열광시켰던 오징어 게임의 시즌2가 올해 12월 26일 공개를 앞둔 가운데 공식 티저 예고편과 티저 포스터 및 스틸컷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메인 포스터를 장식한 주인공 성기훈 역의 이정재와 프론트맨 역의 이병헌, 그리고 시즌2의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하는 아이돌 출신 배우 조유리, 임시완, 탑, 거기에 여성스러운 모습을 한 배우 박성훈과 그 외 다수의 배우들까지 예고편 영상과 스틸 사진들에서 모두들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었죠. 특히 예고편 영상에서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과 새로워진 투표 룰,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성기훈, 그리고 라고 외치는 그의 절규까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너무나 많아서 시즌2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리즈가 워낙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넷플릭스에서는 이미 영업한 오징어 게임 제작까지 시작했다고 하죠. 제작에는 영화 파이트 클럽, 세븐, 소셜 네트워크 등을 연출한 세계적인 거장 데이빗 핀처 감독이 참여한다고 하니 오징어 게임이 해외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작품인지 더 실감이 나는 듯한데요. 이제 공개일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오징어 게임 2, 과연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너무 궁금하네요. 6위, YG 막내의 괴물급 컴백. 11월 1일 데뷔 첫 정규 앨범 드립으로 야심차게 컴백한 YG의 괴물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사실 컴백 전부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아직 공식 컴백을 하기도 전인 10월 30일 선공개곡 클릭클렉의 뮤직비디오는 공개 21시간 만에 유튜브 1000만 뷰를 돌파해버렸습니다. 흑백톤으로 된 감각적인 영상미에 YG표 오리지널 힙합을 제대로 살린 클릭클렉은 멤버들 전원이 랩을 선보이는 파격적인 곡이죠. 11월 1일 진행된 드립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는 앨범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공개되었는데요. 베이비몬스터는 이번 앨범이 YG의 뉴 클래식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며 자신감을 비쳤습니다. 특히 강한 EDM 비트와 후렴구 포인트 안무가 돋보이는 타이틀곡 드립은 작곡에 지드래곤이 참여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베이비몬스터는 지드래곤이 참여해주신 것에 열심히 보답하려 했고, 특히 지드래곤의 스웨그를 따라가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게스트로선 21 콘서트 무대에 대해서는 큰 영광이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죠. 이렇게 든든한 소속사 선배들의 지원과 멤버들의 넘치는 재능 때문에 베이비몬스터가 앞으로 보일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드립으로 더 높게 날아오를 멤버들의 행보를 두유람도 응원하겠습니다. 5위, 논란에 휩싸인 아파트? 공개된 지 2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하지만 아파트의 거침없는 쾌속 질주에 브레이크를 밟는 듯한 몇몇 논란들이 해외에서 들려왔는데요. 먼저 들려온 것은 일본에서 제기된 표절 논란이었습니다. 아파트의 후렴구가 한 일본 가요의 일부 구간과 비슷하다는 논란이었는데요. 그러나 음악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해당 구간은 원디렉션의 나이 체인지스와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그리고 아이브와 베이비몬스터의 곡에도 비슷한 멜로디 진행이 쓰일 만큼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멜로디 및 코드 진행이므로 표절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죠. 한편 말레이시아 보건부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노래 아파트에서 아파트는 유혹의 장소로 표현되었다며 아파트가 서구의 부적절한 행동을 조장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말레이시아 보건부 측은 해당 게시글이 보건부와 어떠한 형태로도 관련이 없는 단체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죠. 이처럼 작은 논란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동안 아파트의 인기몰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10월 30일 아파트가 공개된 지 11일 22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2억 뷰를 달성해내 K-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의 곡으로는 최단 기록을 세웠죠. 게다가 유튜브사의 공식 채널이 로제의 아파트 관련 쇼츠 영상에 직접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스포티파이 팔로워 증가량도 K-팝 가수의 평균치인 2,000명을 훌쩍 뛰어넘는 18만 1,000명을 기록했고, 로제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7만 5,000명 증가했죠. 앞으로 아파트가 어떤 신기록들을 더 써내려갈지 더욱 기대됩니다. 4위, 아이브를 좋아했던 7살 소녀. 며칠 전 아이브의 팬이었던 한 소녀의 이야기가 전해져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광주에서 7살 소녀 A양이 급부진하던 청소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유가족들은 A양이 참변을 당하기 전 엄마랑 주말에 뮤지컬을 보러 간다고 기대했었고, 평소 아이브를 무척이나 좋아해 콘서트를 함께 보러 가기로 삼촌이 약속까지 했었다고 밝혀 많은 이들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이에 아이브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근조화환을 A양의 빈소에 보내
통해 애도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에 A양의 어머니는 감사함을 표했고 그렇게 아이브를 좋아하던 A양은 영정사진 속 환한 웃음을 남긴 채 떠났습니다. A양의 유가족은 이번 참변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하며 애통해했는데요. 부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너무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A양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3위, 부순간의 발언과 하이브의 사과. 타 소속사 가수들 외모를 자극적으로 품평한 하이브의 내부 문건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문건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 일부 공개된 이후로 지금까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하이브는 해당 문건에 대해 단순히 업계 동향 및 이슈를 내부 소수 인원에게 참고용으로 공유하려는 차원에서 커뮤니티나 SNS 반응을 그대로 발췌했을 뿐 하이브의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었죠. 그러나 추가 보고서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었고 결국 하이브는 해당 문서 내용이 부적절했다고 시인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다 보니 가요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큰데요. 특히 가요계에서는 하이브가 카더라 수준의 이야기를 문서로 남겼고 이를 몇 년간 주기적으로 남겨왔다는 점이 놀랍다고 지적했죠. 한편 방시혁 의장이 해당 문서 작성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하이브 측에서 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했으나 한 언론사는 방시혁 의장이 직접 이 문서를 회사 간부들에게 공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이브 산 레이블 KO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가수 지코도 공유 대상에 추가하라고 강 의장이 요청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코는 SNS를 통해 자신은 해당 문서를 본 적도 없으며 메일 자체를 열람해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소신인에 추가되었다는 것도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 관계자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세븐틴 멤버 승관은 하이브의 공식 사과가 올라오기 전 장문의 소신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승관은 아이돌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당신들의 아이템이 아니다. 맘대로 쓰고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죠. 누구를 저격한 글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팬들은 승관의 심경글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이브를 비판하는 글이라고 본 일부 팬들은 승관이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플레디스 소속임에도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많은 응원을 보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악플러를 향한 글인 것 같다. 그냥 본인 힘든 점을 나열한 것 같다. 문건 공개 때문에 힘든 아티스트들은 따로 있는데 너무 자기연민 아닌가? 라는 반응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관의 글에 대한 팬들의 갑론을박과 함께 하이브 내부 문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져가며 결국 하이브가 공식 사과를 하기까지 이르르긴 했지만 이번 내부 문건 사건으로 대중이 받은 충격은 사라지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2위, 민희진 대표직 복귀 무산. 민희진 전 어두어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냈었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는데요. 각하는 청구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명한다 해도 이사들이 이를 꼭 따라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이에 민희진 측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이 아직 유효함을 강조하며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로 로서 임기가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므로 어두어 이사들에게 어두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죠. 그러나 10월 30일 오후에 열린 어두어 이사회에서 투표 결과 참석자 과반이 반대표를 던져 대표직 재선임은 부결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법적 공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날 한 유튜브 채널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민 전 대표는 방탄소년단의 B가 군에서 가끔 안부 전화를 해주고 생일 축하 문자도 보내주어 감동이었다는 등 훈훈한 이야기도 했지만 최근 미행과 살해 협박을 당했다고도 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서는 결백함 때문에 소송을 한 것이라고 밝히며 승소 확률을 변호사들이 10에서 20%로 예상했지만 본인은 하이브에게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 중인 하이브 내부 문건에 대해 본인은 반대했으며 해당 문서는 K-POP 산업 경험이 부족한 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로 작성됐었지만 오히려 산업 전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죠. 한편 아쉽게도 뉴진스의 근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방송 중 나오지 않았는데요. 발매된 지 2년 2개월이 된 뉴진스의 데뷔곡 하이보이가 최근 스포티파이에서 6억 뷰를 돌파하기도 하고 뉴진스 멤버 민지가 육아 예능 촬영을 하는 등 다양한 기록과 방송 출연 소식은 간간히 들려오고 있지만 컴백 관련 소식이 들려오기까지는 아직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1위, 파워를 증명한 K-팝의 왕.
7년 4개월간 팬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지드래곤이 선공개곡 파워로 돌아왔습니다. 10월 30일 유퀴즈에서 30초가량을 최초로 공개한 지드래곤은 10월 31일 자정에 자신의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파워의 풀버전을 선공개했고,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뮤직비디오까지 공개했는데요. 원테이크로 촬영된 파워 뮤직비디오는 독특한 연출과 중독적인 비트, 거기에 미디어 힘을 풍자한 재치있는 가사까지 보여주어 팬들을 더욱 매료시켰습니다.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은 유튜브와 음원 차트에서도 금방 드러났는데요. 뮤직비디오 공개 1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10만 회를 넘기는가 하면 멜론 1시간 이용자 수는 무려 83,313명까지 기록하며 멜론 탑100 차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엄청난 파워를 보여준 만큼 지드래곤이 보여줄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드래곤의 무대가 확정된 마마어워즈의 제작진은 지드래곤의 무대에 대해 10년, 20년간 회자될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지드래곤 역시 압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고 밝혀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다만 마마에서 빅뱅 완전체 무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드래곤의 향후 행보가 어떠하든 유퀴즈에서 보여준 유하고 편안한 모습처럼 앞으로도 지드래곤이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길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마지막 주에도 연예계에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놀랐던 연예계 소식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이었습니다.